자, 이제 12번째 시, 성북동 비둘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 비둘기, 쉬운 듯 하지만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시이기도 하지요.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보시면 누가 썼어요? 김광섭 시인이 썼는데 김광섭 시인은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원래. 여기서도 시각, 청각 같은 그다음에 이제 뭐 촉각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림 그리듯이 어떤 이렇게 장면이 묘사되는 그런 작품들을. 그 다음에 이제 성북동 비둘기는 뭐 본인 시인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라고 하는데 이 성북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어디냐면 우리 1학년 때 체험학습 갔던 경복궁 있잖아요. 이렇게 경복궁이라고 해. 경복궁 뒤에 이렇게 큰 산이 보였을 거예요. 이게 북악산이라는 산이거든요. 요 산 아래에 있는 동네, 요 동네가 성북동이에요. 성북동. 이쪽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여하튼 간에 산이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되게 조용한 동네인데, 좀 부자들이 옛날에 많이 모여 살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달동네였던 곳인데, 이제 개발이 되면서 되게 크고 좋은 집들이 많이 생기고, 고급 상가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뭐, 이렇게 좀 그런, 내일 이렇게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산이었던 곳이고 그 아래 이렇게 작은 집들을 짓고 사람들이 살던 그냥 작은 동네였는데 이제 개발이 되고 지금은 이제 부자 동네를 대표하는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보시면 이 작품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성북동 산에 그랬어.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그랬어. 자, 그러면 성북동 산은 자연을 대표하는 거겠죠. 자연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대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냐면 대유적인 표현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 이제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할 때 이 산 있죠. 얘도 자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같이 대유적인 표현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아름답게 존재하던 산에 새로 번지가 생긴 거예요. 이 번지라는 게 뭐냐면 주소죠, 주소. 지금은 무슨 길이라고 하잖아요. 뭐 무슨 로라고 하든지 우리 학교도 무슨 태성탑 연로라는 말을 쓰잖아, 우리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꽃산동로거든요. 동네 이름, 그 주소가. 근데 옛날에는 그런 무슨 로라는 무슨 길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사람 집마다 번지수가 있었어요. 77-1번지. 선생님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뭐 325-6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새 주소 전에는 이런 번지들로 집의 위치들을 표시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번지는 주거지를 말하는 거죠. 주거 공간. 그러니까 성북동 산에 자연으로 있던 또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모여 살던 그런 아름다운 곳에 새로 번지가 생겼다라는 거니까 새롭게 무언가 생긴 개발된 거. 개발된 거죠. 도시가 개발되면서 새롭게 생긴 어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거, 새롭게 개발된 거. 그래서 얘가 이제 문명으로 이제 상징적 의미가 문명이라는 의미까지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다운 산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본래 그 산에서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 성북동 비둘기는 그럼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성북동 산이라는 아름다운 자연에 존재했던 어떤 그런 대상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으로 해석되는 거고 또 본래 거기에 살던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원래 성북동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성북동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보자면 자연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런 도시 개발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번지가 없어져 버린 자취가 흔적이 없어져 버린 훼손되어 버린 아름다운 자연의 의미도 있고 그죠? 두 번째 이렇게 새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다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 몇 반에서는 그걸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다음에 이제 소설할 때 같이 볼 소설이긴 한데 조세희라는 선생님이 소설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장면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제 뭐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대도시로 집중되죠. 돈을 벌고 이제 그런 그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시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 다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두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빠른 시간 안에 막 모여서 살다 보니까 무슨 뭐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거나 계획적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판자촌 같은 게 막 생겨났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달동네라고 하는 거야. 달동네. 서울대에 있는 봉천 거기도 달동네고 이 성북동도 그렇게 생긴 달동네였던 거죠. 원래는. 성북동도. 그런데 그 달동네가 이제 막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나 그런 대도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 넘쳐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런 판자촌으로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보통 이런 달동네에 만들어진 판자촌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위에 불법적으로 가건물을 만들어서 살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걸 묵인해줬어요. 수용해줬어요. 그냥, 뭐, 세금 조금 받는 걸로. 근데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 안 가겠다. 난 여기서 살겠다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줘. 이건 그냥 이해야. 1,000만 원을 줘. 그러면서 야, 너 보상금 1,000만 원 주고 너한테 나중에 여기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권을 줄게. 뭐 분양권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입주권을 줄게 하고 주는 거야. 입주 권리를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울며교자매교로 떠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돌아올 수 있어 라는 기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성되는 아파트는 1억인 거야. 그럼 입주권이 있어도 이 1억이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입주권이 있어도. 그럼 보상금은 1,000만 원 받았는데 달동네인데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1억이 어디 있어요? 입주권이 있어도 나머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낼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야, 이 입주권 나한테 3,000만 원에 팔아라. 3,000만 원에. 나한테 5,000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달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걸 가지고 있어봤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 웃돈을 받고 팔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이런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소설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인데 여기서도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기도 했고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는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훼손된 자연 그리고 그렇게 삶의 터전을 이런 도시 개발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된 소외된 소시민들,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그래서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이라고 했으니까 돌을 깨는 땅땅땅 하고 돌을 깨는 그 소리 때문에 산이 울리는 거니까 이건 청각이지, 그치? 거기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떨다가 금이 간 거는 시각적 이미지겠죠. 누구가? 비둘기가. 성북동 비둘기가.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아침 하늘에. 자, 한번 이미지로 보자면 얘들아, 이 땅에는 성북동 산 포함해서 이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번지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하늘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야. 하늘은 자유롭게 날 수 있고 하늘은 비둘기를 이렇게 감싸주겠죠. 이제 다 수용해주겠죠. 그걸 하나님 광장 같은이라고 한 거야. 종교적인 의미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날 수 있는 그 파란 아침 하늘에 그냥 이 정도만 해석해도 돼. 그 아침 하늘에 성북동 하늘을 그 아침에 한 바퀴 휘휘 돌고 있는 거죠. 휘휘. 근데 이 모습을 꼭 이 화자는 비둘기를 관찰하고 있는 이 화자의 눈에 뭘로 보인 거냐면 성북동 주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화자가 보기에. 그 이유는 아마도 이 3년이랑 관련된다면 비둘기는 평화와 이런 걸 상징하는 새이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았던 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자기가 본래 거주하고 있던 자기 삶의 터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비둘기의 모습을 꼭 사람들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화자의 눈에. 그렇죠?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이제 뭐 개발이 돼서 이런 아름다운 산이 기존에 있던 산들이 파괴되고 그치? 말라버린 그런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이거는 성북동 비둘기가 개발 이전에 뭔가 마음을 평온하게 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비둘기 입장에서 보자면 터전, 비둘기의 번지수가 되겠지, 그치? 비둘기의 번지랑 같은 의미겠죠. 그런 마당은커녕 그건 다 사라지고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팡팡 하고 돌 깨는 소리가 팡팡 폭탄 터지듯이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지, 그치? 그런 소리에 놀라서 그런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치는 그 소리에 놀라서 피난하듯 도망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기를 끼다가 그랬어요. 자, 지붕에 올라앉았고 그 지붕에서 지금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집에서 구공탄을 떼겠지, 그치? 그 구공탄을 떼고 그 피오른 연기에 향수를 느낀다 했어요. 이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즉 성북동 비둘기가 잃어버린 그 번지에 대한 그리움이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의 터전에 대한 그리움이 되는 거죠. 마당에 대한 그리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산 1번지 채석장의 도로 가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이 채석장의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는 촉각이랑 관련되겠지, 그치? 입을 닦는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생각을 해봐. 성북동 비둘기가 성북동 산에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산이 지금 개발이 됐지. 돌을 깨고 있죠. 그렇죠? 그 개발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아름다운 산이 훼손돼서 그 개발의 과정에서 나온 그 돌이지, 그치? 그 돌에 가서 옛 흔적을 찾아보는 거야. 사람들이 떼는 구공탄 연기를 맡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옛 흔적을 맡아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건 거지. 선생님 고향이 어디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동네가 새동네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천동이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청주 중앙여중 있는 동네예요. 근데 선생님이 살았을 때 그
동네는 이렇게 냇가가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논이 있고 엄청 큰 산이 있었어요. 대머리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그 사람 대머리 이렇게 생기듯이 나무가 이렇게 없는 그런 민둥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중2 때 이사를 갔어. 그러고 나서 어른 돼서 우연히 한 10년 뒤에 그 뒤로 10년 뒤에 이 동네를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 있던 동네가 없어진 거야. 우리 집이 있던 데가 흔적이 없어지고 도로가 생겼어, 도로가. 그리고 이 대머리산 있던 데는 이 산이 다 없어지고 초등학교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다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동네 찾아가서 그 동네 골목골목길을 그러니까 새로 변한 그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옛날에 우리 동네 우리 집 있던 데인데 우리 그 애들 뛰어놀던 그 마당 있던 동네 곳인데 여기 벽돌 공장 있던 데인데 여기 뭐 화장지 공장 있던 데인데 여기 논이었는데 여기 뭐였는데 하고 이렇게 한번 진짜로 10년인가 몇 년 뒤에 찾아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러웠지. 어렸을 때 막 뛰어놀던 추억이 있던 공간이 다 없어진 거니까. 선생님은 심지어 그 어렸을 때 그 집에서 태어났었거든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그 본고장을 다 상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었어. 그러니까 얘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얘도. 이렇게 구공탄을 떼고 있는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산 1번지 채석장이 돼버린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거기에서 돌을 캐고 하는 그런 채석장이 돼버린 지금 막 그렇게 자연의 번지수가 없어지고 인간의 번지수가 생기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옛 자기의 흔적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향수를 느낀다는 게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 거긴가? 여기였었는데 거기였는데 약간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잃어버린 어떤 자기의 삶의 터전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거지. 그리워하고. 선생님의 이 경험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면 좀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살던 동네가 있는데 10년 뒤에 여기가 변했고 그 변해버린 이곳에 가서 옛날에 여기 뭐 있었는데 옛날에 뭐 있었는데 이렇게 회상하고 향수를 느끼는 것처럼 얘도 구공탄 굴뚝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는 산 채석장 1번지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이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막 사람들의 번지수가 새로운 집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이곳에 가서 향수를 느끼고 그 온기에 입을 닦으면서 옛날에 내가 있던 곳인데 내가 옛날에 머물던 곳인데 그 산인데 이제 이렇게 돌이 됐네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감정은 안 나오지만 향수를 느낀다라는 걸 가지고 표현해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과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 물론 사람, 성자, 그러니까 사람, 사랑, 사상, 사랑 이렇게 해서 사를 반복하면서 이제 운율이 형성되고 있죠. 뭐 크게 엄청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봤던 비둘기. 그럼 사람을 성자처럼 봤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사람을 좋아한 거야, 비둘기가. 성스러운 존재로 봤던 거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았던 그때는. 그때는. 그래서 사람 가까이,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사람과 같이 사랑을 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겼던 거죠. 그런 사랑을 나눴던 그리고 평화를 즐겼던 그런 사랑과 평화의 비둘기는 예전에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번지수를 가지고 살았던 그 비둘기는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람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 이제는 이런 도시 개발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기의 번지수가 사라져버린 이제는 산도 잃고 아름다웠던 산, 아름다웠던 자연, 아름다웠던 자신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이런 개발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이런 존재들에게 쫓기는 그런 새가 되었다. 자, 여기 대꾸죠.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요 대꾸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자, 산도 읽고 사람도 읽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기존에 자기가 무언가를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비둘기의 모습과 그것을 잃어버린 비둘기의 모습이 지금 요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비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존에 행복했던 모습을 또 대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린 모습도 대꾸를 통해서 표현되면서 이 모습이 지금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비둘기가 자연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고 그 자연이 파괴된 그래서 상처 입은 존재로 해석이 된다면 그 비둘기가 살았던 곳에 새롭게 번지가 생기고 그 살았던 삶의 터전을 잃고 그 다음에 즉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돼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존재. 그죠? 그래서 파괴된 자연으로 해석되는 거야. 파괴된 자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일부분 이렇게 보면 파괴된 자연으로만 해석되기 애매한 데죠.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롭게 번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거길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다가 그 자연이 파괴되고 그 자연을 잃어버린 어떤 한 비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간 사람들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듯이 그렇게 하늘을 휘휘 날고 있는 그 비둘기. 자기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었던 아름다운 자연과 그런 터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파괴된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런 잃어버린 자연의 향수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서 이런 그리움의 행동을 보이다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파괴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곳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면서 무언가 안타까움과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변해버린 이제는 자신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기존에 자기가 살았던 어떤 삶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기존에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넓게 보면. 그래서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작품은 도시화 그리고 이 개발 그리고 이걸 문명의 발전으로 본다면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떤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의 화자는 그런 비둘기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찰하고 있는 사람. 비둘기가 화자가 아니에요. 네. 비둘기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그래서 성북동에 새로 번지가 생기면서 비둘기의 번지가 없어졌고 그 비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동 하늘을 휘휘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 그리고 저 비둘기가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널찍한 마당도 잃어버렸고 피난하듯이 저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향수를 느끼고 있고 돌 옹기에 입을 닦으면서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화자. 비둘기가 사람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화자인 거죠. 자, 그리고 감정이입이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감정이입이냐. 그렇다면 이 비둘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일단 비둘기가 의인화돼야 됩니다. 그치? 근데 비둘기는 의인화됐죠. 비둘기는 의인화되어 있죠. 그죠?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죠? 네.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향수를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성자처럼 봤다, 사람과 같이 사랑했다, 사람과 같이 평화를 지켰다. 이게 다 의인화시킨 거잖아, 비둘기를. 그치? 그런데 두 번째 조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야 돼요. 그럼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라는 건 이 작품 표면에 화자가 있어야 돼요. 화자의 정서가. 나는 슬프다. 나는 안타깝다. 라는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드러나지 않죠. 비둘기만이 드러나죠. 화자는 이 작품 밖에 있어요. 물론 이 화자는 비둘기 이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름답게 어떤 자연이 파괴돼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비둘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작품 표면에 드러나야 돼요. 또는 그 정서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비둘기가 불쌍하다. 그래서 나는 비둘기가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근데 화자의 모습이나 화자의 정서는 이 작품 표면에 드러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비둘기를 관찰하고 이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화자는 비둘기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입이라고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1학년 방과후 수업 시간에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1학년 그 우리 교재 중에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고전시가 상춘곡 보면 봄이 와서 이 사람 되게 왜 기분 좋아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특히 산에 갔더니 산에 깨꼬리가 그치? 깨꼬리가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화자가 등장해요. 화자가 나 뭐 봄이 돼서 되게 좋아. 나 이렇게 그 흥진에 묻힌 분네 이내 생에 어때? 내 삶이 어때 보이는 것 같냐? 내가 옛사람의 풍요에 미칠 것 같냐? 못 미칠 것 같냐? 산에 갔는데 어쩌면서 이 화자가 전면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되게 기분 좋은데 저 산에서 울고 있는 깨꼬리도 기분 좋게 울고 있네? 그럼 감정이입인 거지.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화자가 작품 속에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죠. 표면에 등장하지 않죠. 그렇다고 화자가 느끼는 정서도 드러나지 않죠. 다만 화자는 관찰자적인 입장 또는 때로는 전지적인 입장에서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비둘기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조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안타까워, 슬퍼라는 감정을 드러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감정이입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화자는 그 비둘기의 모습을 묘사하고 비둘기의 생각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런 자연 파괴와 문명의 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면 좋지요. 오케이 말이? 네. 자, 그래서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화자는 성북동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비둘기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는 거는 이 작품 밖에서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어조와 느낌으로 판단하는 거고,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이 작품에서 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진 않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라는 상징적인 소재, 번지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돌 깨는 소리, 돌 깨는 산울림, 그 다음에 채석장 포성 같은 청각적인 심상과 가슴에 금이 같다 라는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자연 파괴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 뭐냐면 그런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는데 인간성 상실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어떤 이제 기존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상실되고 없어지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인간성 상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도 비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너 왜 잘못했어? 이건 나쁜 짓이야 라고만 보는 게 비판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상실되고 훼손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도 비판적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끝.